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정말 또 바쁘신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에 주제가 있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여름날에 어울릴 만한 사연을 딱 들고 와봤습니다. 오, 한여름밤의 네. 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죠! 자, 오늘 해드릴 사연은 여름날에 어울릴 만한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 제 사연과 제보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도 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소름 돋았던 적은 몇 번 있겠지만은, 오늘은 문득 그 사연이 생각이 났어요. 뭘 할까 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걸 풀어도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해도 될 것 같다. 산이의 허락이 떨어진 사연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연은 제가 산이랑 다니면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얘한테 고맙고 진짜 친구 잘 둬서 좋다 칭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오늘 사연은 욕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의 성의산 친구 중에 하나인 돌비, 저, 산이 이렇게 세 명이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밀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가게 된 계기는 간곡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이 있었어요. 산이는 이 당시 이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괜히 여길 가면 너네들도 다칠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한테 피해주기 좀 싫다. 거절을 하려고 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부탁을 해주신 익명의 그분의 몰골을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돌비랑 같이 봤는데 예. 그때 당시 우리보다 4살 많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20대 후반인데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저희보다 4살이 많은데 늙어 보였다고 좀 표현을 세게 할게요. 일단 대구에서 우연히 저랑 돌비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모습이 그랬어요. 이모뻘처럼. 산이가 1차적으로 당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건 여기 나 혼자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를 가자고 참 부탁을 하니 애매하다. 진짜 다칠 수 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해를 주기 싫다. 나도 욕심에 너네들을 부르긴 불렀는데 나도 최근에 좀 여러 죄를 많이 다녀서 고단하기도 하고 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하다 보니까 야 드러나 보자고 밀양 가면 무슨 일이냐고 거기에서 지금 만난 이름을 수연 씨라고 할게요. 수연 씨보다 7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엄청나게 폭력적이래요. 네, 문제는 그 폭력적인 게 확실한 건 빙의가 돼서 그런 건 맞대요. 산이 말로 의하면. 그냥 미친놈처럼만 날뛰는 게 아니고 빙의가 된 거래요. 처음 봤을 때 저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병원도 가보고 당연히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요 멀쩡하대요. 그러다가 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런 과한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나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까지 더 심하게 받았는데 이후에 돌아온 답변은요. 군대 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대요. 수연 씨 남동생이. 보통 그런 경우 있었죠.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현재 저 증상이 나온 지는 6년이 흘렀대요. 산이 말에 의하면. 예전에 법사님이랑 방문했을 때 그거 말리다가 저 사람이 휘둘리는 몽댕이에 다리를 가격당해서 산이가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끝나고 갑자기 깁스 외워서 누구한테 쳐맞은 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어디서 쳐맞고 왔다. 근데 네가 맞았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폭력적이면 좀 힘이 있는 건가? 아니 격투기 선수야? 성격이 좀 세? 다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어차피 안 갈 거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뭘 가지도 않을까 말을 하냐. 이런 식의 저희를 떠보니까 옆에 있던 송이산 멤버 돌비가 그걸 다 듣더니 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족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병원도 경찰도 저렇게 손 놓고 말이 막 나올 정도면 답이 없는 거지. 나도 산이 너나 아코 자주 따라다니면서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런 특수한 상황일 거고 특이한 상황일 건데 내가 니들 따라가서 한번 돕고 싶다. 항상 들러리로 너희들한테 끼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진짓빠는 소리를 그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런 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도 똥폼을 잡고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노려보더니 제 뒷목을 세게 잡으면서 갈 거야 말 거야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이가 아이고 좋은 친구였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니네들은 왜 갑자기 진지 빨면서 나를 도우려고 하냐. 또 얘도 안 하던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서 뭔가 앞에 있는 수현 씨를 두고 숙연해지는 저희끼리의 대화를 끝내고 돌비는 입을 열더라고요. 나는 사실 가야 될 이유가 방금 하나 생겼어. 저기 수현 씨, 저 누나, 저분 우리 누나 느낌이 좀 나. 우리 돌자 누나, 돌비의 친누나입니다. 우리 돌자 누나 느낌이 좀 난다. 키도 비슷하고 머리도 많이 길고 내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났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는 누나한테 받은 좋은 생각뿐이 없다고.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산이는 정작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니들 서로 만남을 또 주고받냐 웃고 있길래.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너네들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괜찮겠냐고. 일단 바라지 형님한테도 갈 건지 내가 물어봐야 되고 좀 복잡해. 그리고 니들이 가면 나도 편하지. 법사님 말 들어보면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이거 약하진 않을 거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유는 말도 안 해요. 궁금증만 자아내고 뭔 일이냐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오케이 내일 가게 됐으니까 가자. 일단 다음날 바로 주말이어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산이가 가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줄 거다. 근데 돌비 아코야 다시 말하지만 니들 다칠 수 있다. 내가 반복적으로 말 안 하는 거 알지? 내일이라도 만약에 니들이 안 나타나면 안 가도 된다. 마음 변하면 안 와도 된다. 저는요 왜 마음을 먹었냐면 이게 만약에 좋게 끝나면 향후 10년간의 이야기거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 저는 그랬어요. 무조건 간다. 그렇게 저랑 돌비, 산이, 바라지 형님 이 4명이 밀양을 그 수현씨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중간에 간략하게 들었던 건 그 집은요 굉장히 부유해요. 아버님께서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주유소를 4개나 운영하시고요. 또 아버님은 그 밀양 지역에서 중견건설로도 유명한 CEO로도 금융투자로도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 집에 도착하니 마당 딸린 집에 순환 진돗개와 풍선개도 풀어져 있었고 와 듣던 대로 진짜 좀 사는 집이더라고요. 저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봤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집주인으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보고 웃으면서 잘 왔다고 산이총각 오랜만이라고 과일이랑 차도 꺼내오면서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데 아이고 산이 친구 총각들이냐 어린 총각들인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요즘 들어서 우리 태우가 그 수현씨 동생분입니다. 태우가 밤마다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심하다. 그나마 우리가 뭐 사람 많이 살다 아파트 이런 데 살다가 여기 주택으로 이사와서 주변인들 피해는 그나마 덜하지만 간혹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빡 지르니까 오해를 당해서 신고도 많이 당해서 그 마을에선 지구대에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 말씀에 산이가 입을 열기를 사모님 오랜만이시긴 한데 법사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 안채 그 집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게 꾸며진. 거기 아직도 저기 컨테이너 안에 태우 친구가 혼자 있냐. 그렇게 산이가 말하니까 아직도 저기서 혼자 살고 있다고. 어제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은 자고 있을 거라고. 꼭 밥 먹을 때인데 여기 총각분들하고 여기 손님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우리 태우가 중식을 먹고 싶대요. 그걸 시켜 먹을 건데 같이 좀 들자고. 마당에 나가서 정작 엄청 크게 있는데 거기서 밥을 시켜 먹자고. 뭐 드시고 싶냐 저희한테 묻길래 저는 볶음밥 곱빼기요. 돌비도 볶음밥 곱빼기. 바라지 형님이랑 산이는 간짜장을 먹겠다고 하고 알겠다고 요리까지 몇 개 시켜서 먹자고. 어제 봤던 수현 씨라는 누나분이 마당 컨테이너 하우스로 가긴 가더라고요. 예. 거기로 가더니 저도 옆에 그냥 슬쩍 따라갔는데 태호야 중국집 네 좋아하는 게 시킬 건데 뭐 먹을 거냐고 똑똑똑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안에서 누나 나 짬뽕 곱빼기에 국물 많이 그리고 엄마한테 탕수육이랑 깐풍기도 꼭 시키라고 해 대짜로 이런 다정한 말투가 들리길래 뭐가 문제지? 말도 똑바로 하는데 예.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정자에서 앉아서 다들 있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진돗개랑 풍선개가 놀고 있었거든요. 태호라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산이 형님 오랜만이세요. 거기는 또 본 적이 있으니까 인사도 하면서 저희가 체격을 봤잖아요. 폭력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통통한 것 말고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요. 키도 그렇게 안 크고요. 그냥 너무 순해요. 그냥 순한 사람이 뭐 폭력적이라고? 아이고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랑 풍선개, 진돗개 제가 계속 이리와 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태우라는 사람들 이 개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태우라는 사람을 보고 개들이 가지를 않다요. 이리 오라고 하는데 가지를 않아요. 태우라는 사람은 야 백구 풍 이리 와 하는데 얘네들이 꼬리를 내려서는 그냥 안 가요. 오히려 수연이라는 그 누나 그분한테 뒷걸음으로 막 도망쳐서
뒤로 막 숨어 있는데 걔들이 떨지는 않는데 누가 봐도 가기 싫다는 경계를 하면서 태호 씨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산이가 보고서는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에휴.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식 배달이 왔거든요. 집 마당의 정자에 다 같이 사랑채 같은 데서 앉아서 아주머니 여기 참 집도 크고 마당도 넓고 컨테이너까지 잘 꾸며놓고 이래서 사람은 성공해야 나와요. 저희 지역도 깡촌이라면 깡촌이 시골 군인데 여기 밀양은 선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나름 깡촌은 아니잖아요. 시골 풍경이 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농담삼아 분위기 바꿔보려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수연이라든가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도 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뜯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더 들어오더니요. 배달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음식 왔는데? 여기 중국집 배달 왔는데 뭐 또 시킨 거냐고 산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요 탕수육, 팔보채, 깐풍기 요리가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인원은 7명이에요. 저랑 친구 바라장님, 산이, 거기 어머님, 수연이 누나, 태호씨 이렇게 7명인데 요리까지 탕수육 대짜 3개, 깐풍기 대짜 2개, 팔보채 1개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걸 7명이 어떻게 다 먹어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대접을 이렇게 후하게 하냐고. 저는 속으로 좋긴 했는데 아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나가서 외식을 해도 돈이 남겠다. 이 정도였어요. 다들 일단 이걸 다들 어찌 먹겠냐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먹는데 그 와중에 수연씨와 산이 바라지 형이 계속 태우를 주시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저랑 돌비는 일단은 뭔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저랑 돌비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시선 따라 산이가 계속 노려보는 그 시선 따라 태우 먹는 걸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탕수육 대짜 하나랑 깐풍기 하나는요 자기 옆에 갖다 놓고서 혼자 독식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이미 짬뽕은 거의 들이마시듯이 꽃배기를 드링킹해서 먹고 이미 면도 안 보였거든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미리 가져다 놓은 큰 밥통에 밥을 꾸역꾸역 죽이 되도록 말아서는 그걸 또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왜 이렇게 잘 먹어? 며칠 굶은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때 속으로 또 생각을 했어요. 산이도 수연씨도 왜 저걸 주시하면서 보고 있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런데? 돌비도 의아한 듯이 그냥 왜 자꾸 주시라면서 보냐? 저랑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호가 저를 보더니요. 저기 형님 거기 볶음밥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 걸길래 네 배고파서 그런지 좀 맛있네요. 양도 꽃배기를 시켜서 든든히 먹네요. 아우 참 여기 공기도 좋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태호라는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 아우 남자는 꽃배기죠. 그쵸? 저도 그래서 짬뽕 꽃배기 먹잖아요. 히히거리는데 옆에 있던 돌비가요. 태호 옆에 있던 깐풍기에 손을 쓱 뻗었거든요. 왜냐면 깐풍기가 좀 멀리 한쪽에 있어서 그냥 옆에 있는 태우가 먹던 깐풍기 접시 앞에 있는 걸 쓱 들었는데 갑자기 태우가 여기서요. 이 아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욕을 하니까 저도 벙찌고 옆에 있는 돌비도 벙쪄 있었고 모두가 그 상황에서 얼어붙고 있는데 다시 태우가 아이씨 내 음식에 손을 왜 대냐고. 야 이 거짓이야. 앞에 있는 네 볶음밥 처먹어. 탕수육 처먹으면 되지 왜 내 깐풍기까지 넘보냐고. 아니 거기 깐풍기 있으면 왜 내 걸 먹냐고. 왜 내 걸 먹냐고. 왜 내 걸 굳이 집어 처먹냐고. 소리를 또 막 빽빽 지르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그만하라고. 아우 태호야 너 또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네 음식에 손 안 댈 테니까 그만하라고. 아우 저기 여기 돌비라는 친구가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자기 음식 손대는 거 안 좋아한대요. 아우 깐풍기 저희 거 먹으라고. 아니면 저희가 한 접시 더 시켜줄까요? 이러는데 아니요 괜찮다고. 근데 그걸 보는 저나 돌비는요. 이때부터 저는 입가에 파르르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돌비도 그랬대요. 그런데 사전에 상황을 약간 듣기로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근데 막상 이걸 말로 받고 있으니까요. 돌비님 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산이한테 들은 건 간략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라. 그리고 저 태호라는 애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참아야 된다. 그때부터 입맛은 딱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 음식 냄새에 마당에 진동을 하니까 백구하고 풍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먹고 싶은지 낑낑대면서 수연씨 곁을 계속 맨들면서 달라고 귀엽게 낑낑대더라. 애교를 부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요 걔들한테 퍽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개놈이 사람 음식 먹는데 알짱대냐고 소리를 또 지르는데 와 그때는 저는 속으로 이게 그래도 자기 누나랑 부모님 앞에서 이게 맞는 행동인가? 어디서 부모님이랑 누나 앞에서 지 세상에 마냥 저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처음 본 건데 저딴 식으로 행동한다고? 결국에 제가 못 참아서 한마디 하는 순간에 산이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 손을 탁 잡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작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팔보채가 있어서 예. 이건 왜 안 뜯었나 하면서 제가 그 팔보채를 들고 랩을 뜯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야 이건 뭐야? 이제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누나한테도 엄마 누나 아이씨 팔보채도 있었어? 나한테는 탕수육하고 깐풍기만 밀어주고 저거 몰래 먹으려고 빼둔 거지. 와 진짜 기분 개 먹었네. 여기서 그나마 순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욕을 어마무시해요 일단. 아 진짜 기분 먹었네. 또 쌍욕을 퍼붓는데 손에는 갑자기 탕수육을 집어들더니 어머님과 수연 씨한테 팍 던지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탕수육을 던지면서도 팍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소리 지르고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팍 지르는데 음식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반복하고 결국에는 산이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아 저것도 이제 못 참는가 보다 했는데 웃으면서 산이는요. 아우 태우씨 미안하다고. 우리 안 먹을 테니까 저 팔보채 태우씨가 먹으라고. 아우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 좀 이해 좀 해주라고. 아 미안해서 그런데 태호씨 내가 양장피도 시켜줄까요? 나는 지금 양장피가 땡기는데 2개 큰 거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고. 태호씨 미안해요. 이렇게 산이가 달래는 거예요. 안 그러는 놈이 달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태호라는 친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세상 밝은 미소로요. 아유 기분 개드럽긴 한데 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이 형님 친구 엄마하고 누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엄마라는 인간도 그렇고 누나라는 인간도 그렇고 어찌나 식탐이 많은지 팔보채를 왜 뒤에 숨겨. 그리고 여기 형님 친구들 왜 굳이 내 음식을 탐을 하냐고. 그리고 팔보채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왜 숨겼냐고. 이렇게 나한테 걸릴 거. 아이 그러지 마요. 나 좀 쌍욕 나오는 거 싫어. 엄마 누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 눈 돌아가서 뒤집히는 거 싫으면 제발 이런 식 있죠 말투. 내가 좀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그런 거지 식탐은 아니라고. 식탐 없는 사람이라고. 봐봐 식탐 있는 사람은 남의 음식 건들잖아. 근데 나는 남의 음식은 안 건들잖아. 내가 내 탕수육 깐풍기 내 앞에서 먹인다는데 또 짬뽕도 딱 내 것만 건들잖아. 다들 앞에 있는 자기 음식 드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 고택 아저씨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자, 고택은요, 오래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뜸 내가 고택 아저씨한테 이런 걸 잘 배웠다고 그 말을 하는데 산이는 알겠다고. 아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알겠다고. 진정하라고. 저기 어머님 죄송한데 양장피도 2판 시켜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산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수현 씨가 알았다면서 또 중국집에 전화를 돌려서 양장피를 시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전화 돌비는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네들을 참아야 된다 하니까 일단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도 기다려라 말은 계속 반복이었고 이미 밥맛은 딱 떨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음식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양장피도 배달이 되어서는요. 태호 씨한테 어머니가 열어서 먹으라고 주는데 이미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입맛이 딱 떨어져서 양장피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이가 또 웃으면서 양장피 이거 2판 양 많은데 어떡하냐 이거 태호 씨 다 드시라고 산이가 또 타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안 이러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왜 안 먹냐고. 왜 안 먹냐고. 그냥 드세요. 아니 괜찮다고. 우리 배부르다고.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내가 고택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아유 다들 드시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면 안 되니까 배부르지만은 내가 이 양장피 2판도 다 먹겠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그걸 웃으면서 먹는데 저랑 돌비는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았어요. 좀 뒤로 가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짬뽕, 곱빼기에 탕수육, 깐풍기, 대짜 저 큰 걸 지 혼자 다 처먹고 이제 국물에 밥까지 죽처럼 말아먹던데 이제 양장피 2판 저걸 다 먹는다고? 아이고 아예 푸드파이트를 찍지. 징하다 징해. 저희는 막 욕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주거니 밖에 욕을 하고 있는데 산이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 걸신 들렸어. 그거 맞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이가 와서. 뭐라고? 그래 걸신 들렸다고. 니들 말이 맞다고. 정확하게는 걸기가 들렸다고 해야지. 자 걸신 걸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배고픈 귀신입니다. 저렇게 젊은 애한테 걸신이 들렸다고? 나도 작년에 처음 본 거라고 했잖아. 오다 가다가 몇 번은 더 마주치고 통화도 여럿 했다. 타일러 본다고.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됐는데 나도 작년에 법사님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튼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좀 두절됐다. 근데 저런 증상은 수년 정도 됐다더라. 작년에 내가 봤을 때는 난리도 정말 아니었다. 좀 순해진 거니 아니면 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증상이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때 왔을 때도 저거 법사님들도 방법이 없대.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으라고 했대요. 그게 방법이라고. 아니 왜 어쩌다가 저리 된 거냐고. 이젠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럼 해결도 안 되는 거 법사님도 해결 안 되고 네가 해결도 못 할 텐데 우리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수현 씨가 어제 온 이유가 그거야.
태호 씨가 나랑 친구하고 싶대. 이 태호라는 총각이 산이랑은 한때 통화도 많이 하고 산이가 좀 따뜻하게 타이른 적이 있었다고 있거든요. 예.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구하고 싶다고. 근데 나랑도 있다가 간혹 삔떠 상하면 나한테도 물건 던질 적도 있고 폭력적인 말도 좀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일단 안 맞기 위해서 내가 상황을 아니까 몸을 사린 거지. 근데 이제 이 가족분들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대요. 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준비를 하신대요. 안타깝지만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아버님도 한계가 오셨고 수현 씨 봐봐. 니들이 봐도 우리랑 4살 차인데 저렇게 야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여기 가족분들이 엄청 착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인데 아이고 아무리 가족애가 강하다 하더라도 몇 년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맞고 가족분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제 보내야지. 걸기병 들려서 정신병원 간다는데 근데 병원은 그걸 믿겠냐고. 병원에선 정말 아무런 증상 없대. 저거 혼자 미쳐 날쪄서 군대 빼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의심하더라. 무속세계에선 그래도 그나마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말한 게 바로 걸신이나 걸기 들린 게 확실한데 근데 얘들아 진짜 그건 맞거든? 저거 들렸어. 근데 어디서 들려왔는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근데 어째저째 법사님이 걸기 들린 건 알아내셨는데 그 아까 말한 고택 아저씨 있지? 네. 그 사람한테 넘어온 거 분명하다. 음식 처음 먹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더냐. 고택 아저씨가 그러더라. 고택이 그러더라. 도대체 고택이 누군지 몰라도 부모님 수현 씨도 모른대요. 지 혼자 어디서 고택 아저씨한테 배워왔다는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용암 무당도 법사도 뭘 알아야지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한대요. 그냥 용암 법사나 무당들로 절레절레 떠나고 현대과학으로는 당연히 설명이 안 되니까 군대 빼는 미친놈밖에 안 되겠냐. 그럼 말 다 한 거지. 과거에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들이자 남동생이었고 한 부모의 자식인데 가족들 욕심에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그 모진 긴 세월을 붙잡아둔 게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아코야 돌비야, 바라지 형님은 나랑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좋은 친구 역할이자 형 역할로 온 거라고. 다음 주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킨단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화가 나더라도 조금만 참아줘라. 먼 길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생이별을 떠나는 거다. 하루만 놀아주자. 그리고 여기 분들이 고맙다고 분명 너희들한테 사례도 할 거라고. 니들 내가 돈 같은 거 받지 말고 사례 받지 말랬지. 근데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거든. 우리가 웬만하면 금전적 관련해서 유혹이 넘어와도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는 받게 될 상황이 올 거래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일단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태호라는 친구, 수현 씨 동생인 태호라는 친구는요. 걸신, 걸기가 들렸어요. 예. 무속세계에서는 시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 전설의 고향 걸기 들린 걸 봤을 때는 또 공포 동영상 같은 걸 봤을 때는요. 네. 이 걸기 들린이나 걸신 들린 사람 형태는요. 돌비님도 아마 보시지 않았나요? 막 미친 듯이 있죠.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맞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죠. 혼자 팍팍거리고 자기 음식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자기 음식에 대한 소유욕은 과한 거 먹는데 제가 알던 걸기 들린 사람은 남의 음식도 탐했거든요. 그런데 이 태우라는 친구는 남이 먹던 음식은 탐하지 않았어요. 좀 희한하죠. 또한 먹는 거에 대한 틀어지는 게 있으면 대화도 그렇고 엄청 화가 나요. 일단 먹는 거에 대한 뭘 건들면 안 돼요. 그때는요. 사람을 죽일 듯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화를 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호라는 친구는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렇게 먹으면요. 몸에 큰 무리가 와요. 과식이죠. 병원에서는요. 저 나이에 저렇게 과시면 큰일 난다. 이미 젊은 나이에 당뇨 수치는 250이 넘었대요. 간 수치도 너무 높대요. 조절 안 하면 저 나이에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가 왔었대요. 근데 그걸 조절하게 하려면요.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욕설과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족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친 거죠, 수년을. 네. 일단 그 양장피까지 꾸역꾸역 처먹는 걸 기다려주니까 결국에는 태호라는 친구가 우와 그러더라고요. 토를 수도가에 몇 번을 하더니 속이 미식거리는지 정자에 대자로 누워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낑낑대는데 그걸 또 어머님은 호수에 연결해 물로 치우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 많이 겪었겠죠. 말없이 한숨을 푹 쉬면서 수현 씨하고 어머님이 그걸 치우고 있는데 산이는 그 옆에 가서 태우 씨 날도 좋은데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걸을까요? 오다 보니까 오늘 5일장이라던데 가서 놀까요? 좀 걸을까요? 소화도 시킬 겸. 그리고 우리가 형이지만 친구 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누나한테 내가 전화 들었는데 전화 자주 하다가 갑자기 전화 안 하냐고. 어느 순간 전화도 하냐고 무슨 일 있었냐. 산이가 또 타이레
헷갈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왔으면 아는 척도 하지 그냥 딸랑 인사만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우 씨가 그걸 딱 듣고선 형님 나 어차피 고택 아저씨랑 함께할 운명이야. 엄마나 아버지나 누나나 나 어떻게 하려는 거 이미 조금 알고 있다고. 참으로 오래 버티셨지.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나를 컨트롤 하겠냐. 내가 가족을 위해선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못해요 형. 우리 고택 아저씨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또 이상한 궤변을 늘어놔요. 저게 도대체 뭐야 고택 아저씨. 옆에 산이는요. 아이고 그 고택 아저씨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우리 그 고택 아저씨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냐. 산이가 묻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줘봐라. 몇 년 동안 왜 말을 법사님께 안 하냐. 나랑 아는 지도 1년 됐는데 말해줘도 되지 않냐. 나도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싶은데 친구로 하기로 했으면 말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말 좀 해주지. 그래도 묵묵부답 말을 안 해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기요 그래 뭐 형님들 오늘 장날이랑 하는데 가서 만난 것도 사 먹고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속으로 참자 그렇게 수십 번 속을 외치면서 참았어요. 예. 그러면서 차를 끌고 이제 그 장날이 열리는 시장을 가려는데 태우가 갑자기 엄마 누나 나는 이 형님들 차 타고 갈 거라고. 엄마 누나는 차 따로 오라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저랑 산이가 뒤에 타고 돌비가 운전하면서 태우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역시나 또 차를 타니까요. 엄청 먹었다고 했죠. 과식한 게 그렇게 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개어냈나 봐요. 저희 차에 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걸 수습한다고 혀를 꽉 깨물고 꾹 참고 동네 마트 데 가서 휴지랑 쓰레기 봉투를 사서 치우고 있었거든요. 뒤늦게 따라오시던 태우 어머니가 수연 누나가 아우 연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일단 치우면서 수습하는데 산이는 태우를 데리고 어디 장을 구경하겠다고 갔어요. 야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끝나면 전화하라고. 토한 당사자 놈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호련히 가버렸는데 와 이 무더운 밀양 주말에 이게 뭔 개고생이냐. 아씨 진짜 괜히 따라왔다. 폭력보다는 그냥 짜증이 난다. 저랑 돌비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어디론가 다녀오시더니 총각들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총각들 미안해요. 이걸로 세차하고 지저분한 옷들 사입으라고. 아유 어머니 괜찮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안 받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제발 받으라고. 얼떨결에 저랑 돌비는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됐지만 받았어요. 옆에 있던 누나분은 수현 씨도 미안해요 친구분들 산이 친구분들 정말 미안하다고. 저 욕심에 되레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제가 나머지 이거 분비물 치울 테니까 친구분들은 가서 놀라고. 네. 저희 등을 떠미는데 돌비는 야 아코 너는 산이한테 따라가라고. 내가 여기 누나랑 치울 테니까 알겠다고. 제가 산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오다 보면 도넛 파는 트럭이 있대요. 거기로 오라 그래서 제가 글로 갔거든요. 따끈한 도넛 포장을 기다리는 산이와 태우가 보이더라고요. 거길 갔더니 마침 나왔습니다 하고 도넛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몇 봉지를 산 건지 엄청나게 많이 사더라고요. 아니 이걸 걸신 들렸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하게 산 거 아닌가? 그걸 또 뿌옇뿌옇 손으로 쳐먹으면서 가는데 참 징하다 징해. 걸신지 걸긴지 진짜 너무할 정도로 사람을 먹여버리네. 아무리 빙이 된 거지만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렸는지 어쩌겠냐. 우리 이거 방법 없어. 산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안쓰러운 나머지 이제는 태우 옆을 제가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나가 귀가 기똥차게 좋거든요. 근데 저도 우연찮게 이 태우라는 친구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걸 딱 듣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사탕이 어딨더라. 기름사탕이 도대체 뭐지? 기름사탕이 어딨지?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떠들어요. 기름사탕? 태우씨 혹시 내가 형이니까 말라도 되지? 야 태우야 너 턱까지 치워주는 내가 착한 형이잖아. 야 친하게 지내자 말 놓는다. 제가 이렇게 입을 털었거든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예 형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방금 나 들었는데 기름사탕 먹고 싶냐고 말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에? 기름사탕 아세요? 형이 그걸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장난삼아 북한말을 배운 적이 있어. 나 그 기름사탕 뭔지 안다고. 내가 기름사탕으로 얘기했나요? 얘기를 해도 이게 작게 들렸을 텐데. 태호야 내가 눈도 좋고 귀가 좋아. 나는 누가 내 욕하면 난 다 들려. 근데 그걸 듣던 산이가 뒤에 모른 척하면서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너 기름사탕 형이 먼저 한데 사줘? 말을 하니까
제가 기름 사탕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몰라? 현대시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누나한테 말해서 사달라고 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적어도 우리 고택 아저씨는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내서 사야 된다고. 그건 검색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내가 혼자서 알아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낼 것도 뭐 있어. 내가 뭔지 아는데 저기 편의점에서 팔고 여기 다 판다고. 이걸 근데 얘는 진짜 모르고 있더만요. 아니, 검색만 하면 될 거야. 아까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든 판다고 얘기하냐고. 그걸 판다고요? 그걸 여기 판다고요. 기름사탕이. 태호야, 됐다. 그냥 내가 사다 줄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나머지 사기 전에, 야, 그럼 태호야, 너 내가 지금 방금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너 네가 먹고 싶은 거면 문득 생각이 나는 거면 너 어떻게 주문하는 거야?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문하시죠, 돌빈이. 그냥 그렇게 주문한대요. 예를 들어서 도넛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한대요. 그러냐.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내가 기름사탕 사올 테니까 기다려봐라 해서 제가 근처에 보이는 마트에 들어가서 기름사탕을 샀거든요. 바로 그게 캐러멜이거든요. 기름사탕이 여러분들 북한말로 캐러멜입니다. 오. 북한에서는 우리가 먹는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사탕을요, 기름사탕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다 주니까 태우가 뭐 또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기름사탕이었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지 혼자도 또 막 중얼중얼 대요. 태호야, 컴퓨터 게임도 하면서 인터넷도 한다면서 검색하면 되지. 왜? 그래, 뭐 그 고택 아저씨 의지를 뭐 받니 많이 그런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저도 좀 이해가 이상했어요. 야, 병원에서 진짜 문제 없다고 한 거 맞냐고. 저거는 이상한 신념에 대한 고집이라고. 어떻게, 모르니까 검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지. 혼자 알아내는, 이거 뭐 개소리야. 그러면서 태우는요, 그걸 당연히 못 듣고 있으니까 캐러멜을요, 만지작 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산이가요, 야, 알아냈다. 잠깐만. 어디론가 급하게 가요. 그리고 제가 먼발치에서 보니까 전화를 하고 있더만요. 얘는 도넛 먹으면서 캐러멜을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몇십 분 정도의 통화가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코, 고맙다. 이러면서 쪼개는 거예요. 뭐가 고맙냐고 대뜸도 그러는데 또 말을 안 해줘요. 저는요, 항상 산이 이게 싫어요. 속이 디비질 정도로 답답하게 하는 거. 그냥 시원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끝나고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거기서 장도 보고 태우 씨네 집으로 다들 다시 귀가를 했거든요. 냄새는 좀 나지만 아까 토했잖아요. 차가 좀 치워져 있긴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시장을 보고 오셔서 손에 한가득 짐이 좀 많으셨거든요. 돌비랑 수연이 누나는 차 청소하면서 조금씩 친해졌는지 제가 오니까 둘이 벌써 말을 편하게 하고 있더만요. 산이가 수연이 누나한테 다가가서 무언가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뭘 알아냈다고 했으니까. 수연 씨는 또 거기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정말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는요, 산이가 태우한테 가서는 점심에 중식을 먹고 간식이랑 빵도 기름사탕까지 태우야 알아냈으니까 이제 좀 화도 풀리지? 그런 의미로 저녁은 우리 거하게 먹자. 그렇게 달래더라고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뭐 먹지 고민을 하다가 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 먹을까? 그러니까 태우 표정이 밝아지면서 좋다고. 회 좋다. 예, 그래서 산이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님이 나중에 오시잖아요. 어떤 회든 상관없으니까 양을 좀 많이 갖고 오라고.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어머니, 아버님께 꼭 회를 많이 사오라고. 그리고 제가 말한 그분들 꼭 데리고 오시라고. 이게 저는 들렸어요. 그리고 산이가 돌비한테는요, 미션을 하나 주는데, 돌비, 만약에 태우가 성격이 괴팍해지고 돌발 행동을 하면 바라지 형님하고 제 패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지하면서 패라고. 죽지 않을 만큼만 쓰러지게 패라고. 이제는 패래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돌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 그리고 또 수현 씨한테는 정말 수현 씨 죄송한데 혹시 여기 감자 많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감자를 최대한 많이 쪄서 가지고 오래요. 회 먹을 때 꼭 가지고 오래요. 알겠다고. 수현 씨와 어머니는 급하게 감자들을 찌고 있었고, 야, 나는 뭐 할 거 없냐 하니까 너는 그냥 태우랑 입이나 털고 놀고 있으래요. 알았다고. 정자에서 걔들이랑 놀고 저랑 태우 씨는 게임 코드가 맞아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역사를 좋아한대요. 공부 잘했다고 했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얘기를 막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까 수현 씨가 감자를 조금 쪄와서 먹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산이가 그걸 딱 터치하면서 봤더니, 태우 씨, 회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도넛이랑 빵 그만 먹고 여기 감자 찐 것도 먹어볼래요 하면서 감자를 건네는데, 자, 걸기나 걸신 들리면요,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걸신이 들리면 그냥 무조건 처먹는 거거든요, 내 음식은. 그런데 태우 씨가, 이 태우란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자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놀랬어요. 왜냐, 수현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놀랬어요. 음식을 거부한다고? 근데 어머님과 수현 씨는 몇 년 만에 저걸 처음 본 거래요. 음식을 거부한다고? 말도 안 돼. 산이가 그걸 보더니 왜 감자는 안 먹는 거냐고 태우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먹기 싫은데 이유가 있냐 하면서 고택 아저씨도 감자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도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산이가 진짜 저한테 딱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였네. 와, 이걸 참 귀 밝은 사람이 여태 몇 년간 없었다. 와, 아코 너 대박이다. 우리가 귀가 어둡나 봐 정말. 이걸 못 들었다고? 뭔가를 깨닫더니 산이가 바라장님한테 가서 무언가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막 돌리고 있어요, 둘이.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니까요, 태우 수현 씨의 아버님이 집에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산이가 급하게 아버님과 이야기를 뭔가 나누는데, 그렇게 회를 정말 잔뜩 사오셨어요. 양손 가득 몇 봉지를 사오셨는데, 그 일단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세팅을 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또 다른 분들이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산이랑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산이가 의지하고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던 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당이세요. 아이고 너 오랜만이다. 너 이제 30 다 됐다는데 어엿한 직장이 됐다고 산이 총각한테 들었다. 예. 농담 주고받고 막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사님이 들어오자마자 태우는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은 다 같이 밥 먹자고 회 세팅한 걸 먹고 있는데 태우 앞에는요 우럭, 농어, 광어 큼지막하게 큰 독상을 차려놓던 앞에 다 있더라고요. 저거 또 시작이네. 또 독식하면서 건들면 화가 나는 거 아니까 1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저희들도 다 같이 먹고 있었어요. 회 싸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요 태우 앞으로 가더니 산이가 먹던 젓가락으로요 앙어 몇 점을 길게 잡는 거예요. 그대로 산이가 그걸 자기 입에 넣어버려서 먹었거든요. 예. 자기 음식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발작이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회를 집어들어서 산이한테 집어던지고 난리를 또 치고 있어요. 그때 산이가 돌비한테 사인을 줬어요. 너 이제 안 되겠다. 좀 맞자.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오늘 처음 보는데 나한테 쌍욕을 하지 않나, 음식을 던지지 않나. 그대로 돌비가요 이 태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뺨도 후려갈겼어요. 또 그대로 뺨을 몇 대로 후려치더라고요. 예. 좀 맞자. 부모님 있든 말든 계속 그렇게 때리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맞고 있는 태우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산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태우는요 때리는 돌비를 노려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 음식을 건든 산이를 노려보고 있어요. 맞는 와중에. 내 음식을 왜 처먹고 있냐고.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수현 씨 부모님은 사전에 분명 말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법사님도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법사님이 태우한테 다가가더니, 야 너 잘 들어. 너 몇 년을 젊은 총각 안에서 음식을 너 처먹었냐. 야 내 말 잘 들리지. 이제 나올 줄 다 알아야지. 오이고. 야 이 새끼야, 젊은 총각 안에서 음식을 몇 년이나 처먹었어. 너 오늘 네 재산나 만들 거야. 각오 단단히 해라 개놈의 X야.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니네 총각내 새끼 오늘 죽여버리겠어. 니네 동네는 이게 표준말이고 니네 말이지? 야 이 갓나 오래 숨기고 숨겼다 이 새끼야. 뚝감자처럼 생겼구만. 그래 너 그건 또 싫다고 뚝감자는 먹기 싫지. 감자는 안 처먹지. 오냐 오늘 네 싫어하는 뚝감자 배 터지게 줄 거니까 각오 단디 하더래. 이렇게 북한말 법사님이 하시는데, 산이가요 아까 수현씨가 쪄두고 안 먹던 감자 그걸 통째로 가지고 오더니 산이는 그대로 태우 입에 뿌옇고요 억지로 집어 쳐넣더라고요. 먹기 싫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걸신 걸기 들렸다면서 그 감자는 안 먹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숨이 막혀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산이가 그걸 꾸역꾸역 법사님이 시키는 대로 토를 하든 말든 기침을 하든 말든 꾸역꾸역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죽을 것 같으면 물을 가져와서 먹이고, 또 괜찮아지면 산이가 입에다가 감자를 그대로 막 쑤셔 넣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넣고를 반복. 야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는 걱정이 됐거든요. 먹다 뱉었다 반복하고 물 마시다. 이제 조금씩 태워도 힘이 빠졌는지 축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돌멩이.
잠깐. 그 회는 조금만 더. 회는 조금만 더. 회는 조금만 더 먹자. 회는 조금만 더 먹자. 회는 조금만 더 먹자. 계속 반복해요. 부탁이요. 회는 조금만 더 먹자.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법사님이 니놈식 때문에 여기 있는 가족분들이 몇 년을 고통을 받았냐. 멀쩡한 친구를 정신병원에 너 때문에 보내게 생겼는데 너 이 몇 년의 인생을 망쳐놨냐. 너 회를 좀 해 더 먹어. 회를 더 먹고 싶어. 너 집이 길림성 목단강 쪽이지. 오냐 이 호라질로만 내가 거기 가서 네 후손들 다 씨를 말려버려서 양박 풀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 말을 법사님이 하시는데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걸 듣던 태호는요 으악 하면서 또 발화가 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난리 부르스를 지기는 거예요. 일단 바라즈 형님도 그렇고 돌비가 잡고 있으니까 이 피지컬 좋은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으로 일단 이 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더니 산이가 또 그 감자를 꾸역꾸역 먹이면서 결국에 실신을 했어요. 기절한 태우를 방 안에 눕히고 저희도 일단 수습을 해야 되니까 치워야 되죠. 치우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귀신을 본 거 아니지만 이게 뭔 일이래.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도 많은 사건과 일을 산이 따라다녔는데 이건 또 처음 봤네. 야 이런 일도 겪네. 송이산 이후로 야 돌비 너 이런 거 오랜만이지? 그러네. 송이산 때 좀 그것도 기이했는데 그냥 저희는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저희끼리 농담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지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리고 일단 모든 수습을 하고 나서 저희도 자야죠. 피곤하니까. 인근 찜질방을 갔거든요. 바라지 형님과 이렇게 4명이서 찜질하고 샤워하면서 자려고 누우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거든요. 야 걸기가 정말 뭔지 난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지금 내가 폰으로 검색해봐도 걸기가 들리면 방법이 없다는데 정말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이가 이거는 어떤 무속인이 와도 걸기 제대로 들리면 방법 없다. 왜냐하면 걸기가 뭐 숙주라고 얘기를 하자면 걸기가 벗어나는 방법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은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배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잖아. 걸기 들리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그럼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이놈의 치부를 건드려서 나오게 해야 하는 방법인데 근데 걸기 들린 사람은 거의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걸기 귀신이 들린지 원인을 알아야 방법을 찾아서 이걸 뭐 벗어나게 하는데 태우가 말하는 고택 아저씨 그거밖에 지금 단서가 없지 않았느냐.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지. 뭐 결론을 보자면 그렇게 걸기에 시해서 몇 년을 저렇게 6년 동안 지금 귀신에 빙의돼서 저렇게 처먹고 뱉고 처먹고 뱉고 근데 아코 니 덕분에 그날 장날에서 너 기름사탕 이야기 듣지 않았냐. 그걸 니 말 들어보니까 기름사탕 그거 북한 말이었고 설마에서 들어간 게 연변이나 북한 그쪽 아니겠냐. 뭐 기름사탕 얘기하는 거면 그럼 어디선가 뭐 연변이나 북한 쪽에 걸기를 받아온 건가 아니면 뭐 양밥 받아온 건가 아무튼 시인 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법사님께 급하게 아까 전화를 드린 거다. 그 법사님이 또 태호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보는데 아이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더만.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태호 씨 아버님은요 주유소도 운영하시지만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쪽에 사업을 좀 벌린 게 있대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길림성 쪽에 중국과 사업을 벌린 게 있는데 사업차 길림성 목단강 쪽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대요. 거기에 친하게 지내신 뭐 북한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선족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돌빈이. 그 형편은 어렵지만 같은 동포 운운하면서 몇 년을 잘 지내고 사업차 거기 있는 인부들도 쓰고 조금 고용을 늘려주고 나름적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손을 좀 뻗었나 봐요. 거기에 몇 년 아빠가 중국을 왔다 갔다 길림성을 왔다 갔다 하니까 태우 씨도 아빠 따라 거기를 자주 놀러 갔대요. 등산 등반하는 걸 좋아해서 뭐 백두산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통해서. 아무튼 거기에서 문제 발단이 된 거는 같대요. 일단 산이 말에 의하면. 누가 분명 거기에서 분명 양밥을 낸 것 같긴 하다. 분명 거기서 걸기를 받아온 거 맞다.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법사님이 니네 목단강 고향의 후손들 쳐서 씨를 말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발작하면서 소리 지른 거 보면 확실하지. 이게 원인을 알면 해결이 가능한데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죽음뿐이. 그 숙주가 나오려면 배 터져 죽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거든. 야 다시 말하지만 아코 니 덕분에 그 기름사탕 단어 하나가 실마리가 될 줄을 몰랐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이 걸기가 마구잡이 음식만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리는 것도 있대요. 돌빈이 분명히 있거든. 어디서 죽어서 귀신이 됐든지에 따라 환경도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뭐 귀신이 중국이나 뭐 연변 북한 쪽이라면 감자를 아마 싫어할 거라고.
나도 예전에 북한 관련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음식 1위가 돌비님 감자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회래요. 자기네들은 회를 어부가 아닌 이상 먹을 수가 없대요. 감자랑 회로 그날 시험을 해본 거였어요. 밤에. 이 말을 하는데 뭔가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귀가 밝아서 큰일을 한 거구만. 좀 뿌듯했어요. 그건 맞지. 암튼 돌비야 아코야 고맙다고 선이가 해맑은 미소로 칭찬을 해주는데 나도 근데 사연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뭐 있겠지만 여기 태호 씨 집, 수연이 누나 집이 사연이 좀 깊은 게 있어. 그래서 좀 마음이 쓰였었다. 작년에 보고. 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미련한 짓이거든, 얘들아. 해결이 되려면 실마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도란도란 마지막 이야기 끝으로 찜질방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점심쯤에 수연 씨가 저희를 다시 초대해서 집으로 왔는데 고맙다면서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례금을 또 한 번 아버님께서 챙겨주시는데 어우 괜찮다고 어제 어머님이 이미 많이 주셨다고 제가 말렸거든요. 근데 아버님 라이터를 가지고 오시더니 오. 친구들이 이거 안 받을 거면 나 불 지를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사례금 친구들 안 받으면 나 이거 불 태운다? 돈 태우면 불법인 거 알지? 다 같이 깜빵 갈래? 그러길래 알겠다고 불 태우지 말라고. 그걸 또 저희한테 용돈을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일단 용돈도 받고 태우 씨를 제가 보고 가고 싶었는데 돌비도 때린 게 미안했는지 사과하고 보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대요. 태우가 안 일어난대. 일단 죽은 건 아닙니다. 숨 쉬고 있고요. 잘 자고 있대요. 그리고 저희는 고향으로 떠나게 됐고 이후에 산이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이후로 태우는 건강하게 잘 치료도 받고 네. 몸이 괜찮아졌을 때는요. 늦게나마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도 갔대요. 예. 그리고 길림성의 걸기는 어떻게 태우한테 씌이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끝내 산이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법사님을 저는 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밀양 사건 기억나지 않느냐? 아유, 이 새끼,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시간 좀 지났는데? 아니, 선이가 말을 안 해줘서요. 거기 선생님 뭐가 있던가요? 이후에 뭐 태우가 어떻게 된지 얘가 말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법사님이 내가 안 그래도 그 태우 아버님 따라 길림성에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좀 많이 불쌍해갖고 제도 지내고 왔거든. 아유 진짜로 굶어 죽은 귀신들이 어찌나 많든지 뼈대 있는 가문도 있을 뿐더러 일반 천민의 시민의 말도 못한 곡소리가 들리긴 하더라. 아휴, 그 태원의 집 아저씨 덕분에 내 그 뭐 백두산도 가볼 건 그냥 따라가본 건데 이 요사스러운 집구석들이 몇 개 있더라. 이 요사스러운 집구석은요 아마 무당에 뭐 양밥을 내리 아마 그런 집 같아요. 이 태우 사장님의 돈의 욕심을 먹은 건지 아니면 태우 아버지의 사업이 탐이 난 건지 분명 여기서 씌인 것 같은데 그 이유로는 내가 알아낼 수는 없더라. 그런데 태우가 말하는 그 고택을 내가 발견했거든. 와, 그건 네가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좀 묻지 마라. 그 곡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자기도 법사님이 당시 말하길 겁이 난대요. 오늘 사연은 네. 제가 밀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 항상 뭐 아코님이야 믿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코님의 아주 또 재미나고 오싹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걸귀 뭐 이런 종류에 관련된 귀신도 오랜만에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코님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의 귀신들 아니면 상황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